지방간을 방치하면은 우리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염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간경화나 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잎채소가 항상 식사의 메뉴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식단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더욱 더 좋은 과일 한 가지는 바로 지방간은 비만과 음주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방간의 가장 큰 주범은 이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가공된 탄수화물에 있는 가공된 당, 간에 특히 치명타를 입힙니다. 빵, 파스타, 시리얼, 국수, 흰쌀밥 이런 것들을 먹으면 지방간이 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튀김이나 볶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지방간이 올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우리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염증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경화나 간암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간에 들어오는 독소를 간이 더 이상 해독하지 못하고 해독 기능의 과부하가 걸림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쌓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간은 우리 몸에서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장으로부터 들어오는 독소를 거기서 1차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체에는 점점 더 독이 축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독소가 많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들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만성 염증들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돼서 장에서 썩고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가스, 즉 방기와 활성산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간은 우리 신진대사를 책임지는 장기인데 항상 피곤하고 밥 먹으면 바로 식곤증이 몰려오고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지방이 있는 내 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일 한 가지는 바로 레몬입니다. 지방을 직접적으로 분해하는 영양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간에 낀 지방을 녹여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더 좋은 것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합니다.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를 막바로 파괴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간에 쌓인 지방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몸에 들어오는 독소 또한 없어지고요. 이 레몬은 우리 지방간에도 좋지만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혈액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레몬즙을 먹지 않다가 레몬즙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약간 설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설사가 나는 이유는 장에 있는 유해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레몬을 먹으면은 설사가 잡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또 내 면역 기능이 향상돼서 백혈구가 유해균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몬은 간에도 좋지만 우리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또 우리 전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활력을 띠게 됩니다. 이 좋은 레몬의 영양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섭취법은 바로 레몬즙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레몬을 씹어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체는 항상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는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독소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독소를 우리는 항상 내보내야 되는데 그 비타민C의 적정량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씹어 먹는 거는 쉬어서 많이 먹지 못하고 또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은 즙입니다. 즙으로 먹게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을 제거하고 레몬 안에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그리고 아연, 그리고 유기산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레몬을 잘라서 그냥 그거를 물에 띄어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꼭 레몬즙을 내리셔서 거기에 미지근한 물을 1:1 비율이거나 아니면 속이 좀 많이 쓰리신 분들은 5:1 비율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드시는 타이밍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맨 처음에는 아침 식사 시간 전에는 우선 피하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장 안에서는 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서 연동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을 좀 오래 자잖아요. 그러면은 공복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때 우리의 위와 장은 좀 깨끗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자극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레몬즙을 시작하실 때는 아침은 피하시고 점심 식전 1시간 전에
전에 드시고요. 그리고 저녁 식전 1시간 전에 드세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아침까지 드시면은 하루에 3번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드셔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은 집 50cc를 넣으셔서 물을 한 300cc 정도 더 하셔서 350cc를 드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렇게 먹어봤어요. 한 일주일, 2주일 먹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100cc. 그리고 물은 살짝 줄이세요. 그런 다음에 괜찮아요. 그러면은 150cc.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레몬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레몬은 우리 인체에 어떠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치아를 녹이지도 않고요. 우리 위에 위염이나 위궤양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위는 산성이 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혈액을 산성화시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학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레몬은 우리 간으로 흡수됐을 때 간에서 알카리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액을 알카리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레몬을 못 먹는다는 것은 레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체의 소화 기능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서 점점 더 많은 레몬을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건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의 중요성을 점점 많은 분들이 알고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좀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거는 의학계의 데이터입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할 때 우리 인체의 어떤 질병의 예방이나 어떤 질병을 좋게 만든다는 보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비타민C를 정제나 아니면 많이 먹을 때는 인체에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논문들은 많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도 아주 큰 시험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비타민C가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한 실험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전무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예방하지 못했고 어떠한 질병도 호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논문들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C를 과일과 채소로 섭취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가 아닌 생과일, 즉 생레몬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의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레몬 외에도 우리 간의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빼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잎채소입니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피놀이나 플라보노이드나 베타카로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150여 종이나 되는 알카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간에 있는 독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배출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잎채소가 항상 식사의 메뉴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제철 잎채소 있잖아요.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케일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치커리도 있고 근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한 10장에서 15장 정도를 섭취해 준다면 아주 좋습니다. 지방간을 살리는 식단은 바로 이겁니다. 식전에 레몬즙이나 레몬수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현미밥을 먹을 겁니다. 이 현미밥에는 간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과 알카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밥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질게 드셔야 됩니다. 현미를 싸고 있는 겨가 소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나중에 변으로 다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현미의 영양이 흡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질게 드시고요. 잎채소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샐러드를 드실 때 드레싱이 필요한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좋은 샐러드를 먹는데 되게 다 가공된 음식들이에요. 초가공된 드레싱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샐러드를 먹는 음식의 효과가 오프셋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드레싱은 2개예요. 생들기름을 듬뿍 뿌리시고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타스에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올리브유 뿌리시고 소금 넣어서 타스에서 드세요. 그러면은 아주 좋은 음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정갈한 한식 위주의 반찬을 우선은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단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생화학 교수님들은 간이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간이 신진대사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진대사는 에너지 재생대사, 세포 재생대사, 호르몬 대사, 소화대사, 해독대사, 이 모든 것들이 대사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러한 식단들을 먹기 시작을 했을 때 내 간이 살아나고, 간이 살아나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내 몸에 활력이 넘치고요.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내 피부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알러지가 없어지고 염증 반응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 기능을 살리는 식단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줄 알고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간에 무리를 주는 음식은 바로 산나물입니다. 몸에 좋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나물은 약초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소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나물을 생으로 먹게 되면 혀가 얼얼하거나 약간의 마비 증세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나물은 전부 다 삶아 먹습니다. 산나물은 약초가기 때문에 채소보다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때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산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섬유질을 얘기하면은 장벽을 청소해주고 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에 좋지만은 삶은 섬유질과 산화 미네랄은 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장벽에 붙어서 독소를 계속 배출해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독소로 인한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점액질로 덮습니다. 그러면은 장벽이 있고요, 여기 삶은 섬유질이 있고 점액질이 이렇게 위로 덮어 있어요. 그때 이 안에서는 삶은 섬유질은 계속 썩고요, 위 장점막 밑에 있는 육모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활성산소는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간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산나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 건강은 먹는 것만큼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현대의학의 아버지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너네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당신을 질병에 들게끔 한 원인을 끊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꼭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좋은 것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한들 독소를 계속 공급해 준다면은 별 큰 효과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간을 가장 괴롭히는 두 가지 음식, 가공된 탄수화물과 튀김을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내 간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생활 습관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내 간을 해독시켜주는 음식을 먹고 내 간을 해독시켜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